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김두관 백척간두 진일보고 결기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자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이정현은 육공화국의 마지막 대통령 선거를 만들기 위해 이번 대선에 출마합니다. 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출마합니다. 저 이종국은 제2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이 되면서 대선 잠룡들의 출마 선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재한 최고위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죠. 제가 당대표 일을 한 지가 3년 가까이 되는데 마지막이니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소한 민주당 의원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작년 총선이 끝난 다음에 거의 매일 비상사태였습니다. 훌륭하게 그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들도 꽤 낸 것 같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국민들의 헌신과 또 희생 덕분이죠.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죠.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은 없어요. 제100차 최고위원회를 정해야 하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우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자, 이제는 전 대표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채비에 나섭니다. 대선 캠프와 싱크탱크까지 준비 속도는 아주 빨라 보입니다. 하지만 출마 선언 자체는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직은 관뒀지만 출마 선언은 조금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출마 메시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할지, 또 어디서 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려 사항이 많나 봐요. 그렇죠. 일단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군소 후보들과 달리 군소 후보들은 아무래도 시기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군소 후보들은 먼저 좀 선점을 해서 뭔가 자신의 기사가 먼저 나오는 것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리고 장소도 고려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장소를 특징적으로 좀 특이한 곳을 선정했을 경우 기사에 그래도 몇 줄 왜 이 장소를 선택했는지 언론에서 다뤄주기 때문에 네. 군소 후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사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나는 거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출마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고 방식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언론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도 내용보다는 형식, 어떤 형식으로 좀 독특한 방식으로 출마 선언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직까지 이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이재명 전 대표는 모든 준비가 지금 순탄해 보입니다만 대선 일주일 전에도 이재명 전 대표는 대장동 재판이 잡혀 있습니다. 총 5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죠. 그만큼 앞으로도 또 어떤 재판이 어떻게 기일이 잡힐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탄탄대로처럼 보이는 지금 선거 준비 상황, 향후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 거 아닌가요? 물론 재판 과정에 대해서 피고인 신분으로서 출석을 해야 될 의무는 있죠. 지난번 총선 때도 사실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총선 때도 이재명 전 대표는 그 당시에 사실상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을 해야 됐었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선입니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상황이고요. 이런 시기란 것들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선 후보로 만약에 선출이 되거나 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법원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참작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단지 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전 국민들이 선출하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가진 국가 수반으로서의 지위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을 봤을 때는 형사재판 일정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 것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형사재판을 통해서 이것이 가려진다면 안 되겠죠. 저는 법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7일이었죠.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또 오늘 오전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만큼 일단 민주당 경선은 다자구도로 치러집니다. 국민의힘만큼 다자구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재명 전 대표 말고도 출마 선언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대선 경선은 1위 싸움이 아니라 2위 싸움이 더 치열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경선 참가자들의 다음 행보를 더 주목해야 한다는 해석인데,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이런 말이 민주당 내에서 팽배한 만큼 이재명 전 대표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당권을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주요 역할을 맡을 이런 거를 더 계산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친명계에서도 뭐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뚜렷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비명 후보들 중에서는 분명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번에 후보가 되고 대선에 출마하게 된다면은 차기 당대표나 차기 후보군, 5년 뒤가 되겠지만 차기 대선 후보군에도 다시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할 겁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선 과정에서 지난 그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과는 달리 뭔가 치열한 막 경쟁,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막 흠집내거나 이런 내용보다는 아마도 자신의 정책과 비전, 이 넥스트 민주당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도 담아내면서 저는 그래서 2002년 그 대통령 경선 때 그 노무현 후보가 그때 정동영 후보랑 2명만 완주를 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다른 후보들이 다 중도에 어차피 노무현이 되는 거 하면서 사퇴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동영 후보가 완주를 하면서 친노 지지자들로 하여금 그래도 고마움을 느끼게 해줬었거든요. 저는 비명계 후보들 중에서 그런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사람, 뭔가 끝까지 완주를 해주면서 이재명 그 대표의 경선 레이스에 도움을 준 사람, 이런 느낌을 가는 사람이 차기에 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이거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지금 잠룡들로 거론되는 사람들도 본인의 몸값과 존재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번 대선 이 기간 동안에 좀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본인들 정치 이미지를 볼 때. 그렇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조기 대선 이후에 또 전당대회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먼저 누가 당권을 잡을 것인가 그 부분을 나가고 싶어하는 후보들 군에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본인의 어떤 정책적인 모습들 그리고 리더십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뭐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이런 데 있어서도 후보군들이 여럿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물론 뭐 여러 가지로 어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선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국민들에게는 머리에 굉장히 깊이 각인이 되는 효과들이 있어요.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에서도 이번에 국민의힘이든 그렇죠. 민주당이든 경선 과정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찌감치 또 불출마 선언을 하긴 했지만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대선 선언을 하면서 존재감이 갑자기 확 반짝했었거든요. 물론 불출마 선언을 어제 했나요? 그제 했나요? 최근에 했지만 그렇게 존재감을 알리는 것도 정치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